아기가 처음으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또 고개를 가누고 마침내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정말 경이롭죠. 근데 이 모든 움직임은요, 단순한 근육의 작용 그 이상입니다. 바로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정말 놀라운 사건들의 결과물이거든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아기의 그 작은 움직임 속에 숨겨진 뇌의 비밀, 그리고 현대의학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우리는 막 감동하잖아요. 사실 그 안에는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이 움직임이 어떻게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첫 번째 언어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언어를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먼저 모든 부모님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죠. 우리 아이의 정상적인 운동 발달 여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과정은요, 우리 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지 그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지도와도 같아요. 아기의 첫 1년을 보여주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움직임의 대장정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 3개월 동안은 반사적인 움직임으로 세상을 탐색하면서 서서히 목에 힘을 기르고요. 4개월이 지나면 이제 뭔가 목표를 향해 손을 뻗고 뒤집기도 시작합니다. 7개월쯤 되면 혼자 떡하니 앉고 온 집안을 기어다니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10개월이 넘어가면 무언가를 붙잡고 일어서서 그 역사적인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정해진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각자의 속도로 자신만의 여정을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아기의 움직임은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미리 딱 정해져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이는 수없이 많은 시도와 경험을 통해서 움직임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 학습이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뇌의 놀라운 능력, 바로 가소성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럼 뇌는 대체 어떻게 움직임을 배우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뇌 가소성이라는 정말 놀라운 개념 안에 숨어 있습니다. 뇌가 어떻게 스스로를 조각하면서 이 움직임의 청사진을 완성해 나가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뇌가소성.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뇌가 경험에 따라서 스스로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능력이에요. 마치 찰흙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기존의 연결은 더 강하게 만들거나 혹은 약하게 만들기도 하죠. 바로 이 능력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심지어 뇌 손상 후에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뇌가 움직임을 배우는 과정은 신경 다윈주의라는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먼저 아기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수많은 움직임을 그냥 무작위로 시도해봅니다. 그러다 우연히 성공하는 움직임이 있겠죠? 그럼 뇌가 아하 하면서 그 성공적인 움직임이랑 그때의 감각 정보를 하나의 세트로 딱 기억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움직임은 점점 사라지고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 패턴, 즉 뇌 속의 신경회로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 인연구가 정말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배운다. 무슨 뜻이냐면 뇌는 우리의 경험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만약 아이가 맨날 한정적이고 반복적인 움직임만 계속한다면 뇌의 운동 지도 역시 단순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양하고 유연한 움직임을 많이 경험할수록 뇌는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하게 조직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가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발달 초기에 뇌에 손상을 입게 되면 아이는 조금 다른 경로로 운동 발달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뇌성 마비인데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그저 다른 길의 시작일 뿐입니다. 뇌성마비는요, 근육이나 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아직 미성숙한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어서 움직임과 자세를 조절하는 능력에 영향을 받는 상태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즉, 문제의 근원은 바로 뇌에 있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에 있는 숫자 정말 중요합니다. 1500g 미만의 아주 작은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에요. 뇌성마비 발생률이 1000명당 무려 60명에 달합니다. 이건 정상 체중아에 비해서 30배나 높은 수치예요. 그만큼 미성숙한 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뇌 손상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뇌의 신경 통로인 백질이 약해지는 뇌실주의 백질 연화증, 또 뇌 안에서 피가 나는 뇌실 내출혈,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뇌가 움직임의 청사진을 그리는 그 중요한 과정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답은 바로 조기 발견이에요. 뇌의 가소성의 가장 활발한 시기, 바로 그때 문제를 빨리 발견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대의 의학이 개발한 이 조기 예측 과정을 보면요. 생후 3개월까지는 아이의 전반적인 움직임의 질을 평가하는 전신 움직임 평가라는 걸 해요. 특히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는 꼬물 움직임이라고 부르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2세 이전까지 아이의 기능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류하게 되죠. 정말 놀라운 점은요, 이 전신 움직임 평가가 뇌성마비를 90%가 넘는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평가는 아이가 뒤집기를 했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움직임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가, 즉 움직임의 질을 봅니다. 건강한 뇌가 만들어내는 풍부한 움직임 패턴이 손상된 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한 거죠. 조기에 발견한 이후의 치료 패러다임 역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동적인 치료에서 벗어나서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힘을 실어주는 새로운 접근법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죠. 예전에는 치료서가 아이의 자세를 수동적으로 교정해주고 모든 게 치료실 안에서만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현대의 치료는 아이가 스스로 움직임을 탐색하도록 하는 능동적인 참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치료의 중심을 치료실이 아니라 가족과 일상생활로 옮겨왔어요. 그럼 가족 중심 치료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제 부모님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에요. 치료팀의 핵심 파트너가 되는 거죠. 치료는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식사 시간, 목욕 시간, 놀이 시간 같은 모든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스스로 시작하는 탐색과 움직임을 격려하고 부모님이 자신감을 갖고 아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현대 치료의 핵심적인 변화예요. 이제 치료사의 역할은 아이를 직접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인 부모님을 위한 코치가 되는 거죠. 아이의 발달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전문적인 지식으로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우리 아이의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아이의 작은 움직임 속에 담긴 뇌의 신호를 읽어내고 뇌가 가장 활발하게 변화하는 그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으며 일상 속에서 풍부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에 오늘 이 분석이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